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Right now.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이신 허경영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족 역사를 보면 정말 그 질곡의 역사입니다. 중국의 뭐 수백 년 종속국가였고 또 가깝게는 일제시대 36년간 강점기 생활도 했고 또 수백만 명의 인명이 살해된 6.25 전쟁도 치렀습니다. 그런 가운데 짧은 시간 내에 올해 처음으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의 운명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의 운명이 어떤지에 대해서 허경영 그 명예대표님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한국이 글자 이름 그 자체가 한국이 이제 고래. 예. 고래가 CORE. 꼬레. 예, 고래는 옛날 이름이죠. 예. 핵이다. 예. 핵. 그러니까 지구의 핵. 핵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은 그 핵의 SEOUL이 아니고 SOUL이에요. 그러니까 소울, 영혼. 소울, 혼임, 영혼입니다. 영혼이 지구의 영혼이 들어있는다. 지구의 핵 속에 지구의 영혼이 들어있는 것이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서울이라는 여기에 앉아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SOUL이 이 소울이 우리가 서울이라고 발음하는 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 서울은 이 지구의 영혼, 영혼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걸 소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모르고 SEOUL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내가 대통령 되면 그걸 고쳐요.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하늘궁이라고 밑에 돌이 하나 있는데 거기 세계 통일 허경영 이렇게 써놨어요. 그렇지. 근데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리아가 꼬레. 그러니까 CORE가 영어로 핵이다. 핵이거든요. 고래가. 그리고 우리가 고래 민족이라 고래라는 것도 그 고래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래는 뜨거운 핵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래를 떼잖아. 불 떼는 데가 뜨거워요. 그래서 그게 고래가 됐거든. 고래라는 말이 높을 고자에 이 빛날 여자로 말이에요. 높게 빛이 열이 고도로 열이 나는 게 그게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 보면 그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그게 고려란 말이에요. 고려. 높은 에너지가 나오는 곳. 그래서 빛날 여자가 그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높은 열이 나는 데가 한반도야. 그 한반도가 핵이거든. 그 핵에서 또 서울은 영혼이 들어있어. 그 핵에 영혼이 들어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그 내 이름에 허경영 그러잖아. 그러면 경이 서울 아니에요, 서울. 그러니까 허락받은 영혼이 들어있는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영혼이 들어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허경영이가 간단한 이름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동경, 서경, 남경, 북경이 있지만 서울은 서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그게 진짜 서울이 아니야. 핵을 둘러싸고 있는 전자들이나 마찬가지지. 위성 수도죠. 근데 하 대표님이 만약에 인도나 중국이나 그런 데 태어나셨으면 복잡해졌을 뻔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태어나질 않지. 예, 한국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나마. 서울에 태어나면서 서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 서울경자, 서울경. 그러니까 서울경자를 서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서울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우리의 말이 영어의 어원이 됐어요. 그 로키 산맥 있죠? 그게 우리 락키라고 그래. 락키. 행운에. 즐거울 락자 기쁠 히자. 락키인데 그 사람들 럭키라고 그러잖아. 그럼 그게 럭키거든요. 그 발음이 우리 말이 먼저예요. 그 사람들이 200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는 이게 5,000년 된 민족이잖아. 그러면 10,000년 전에 만들어진 언어란 말입니다. 그 우리가 락키 하면 저거는 럭키. 똑같은 단어야. 즐거울 락자 기쁠 히자. 그럼 그 단어가 어디서 왔냐? 락키가 먼저 오래된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의 정신을 우리의 언어 자체는 저 서양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려라는 그 핵의 가운데 서울이 들어있다. 영혼이 들어있는 나라가 이 나라고 이 나라에 내가 오게 되고 이 나라가 분단이 될 때 세계인들이 와서 전쟁을 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뭐 월남을 위해서 뭐 전 세계 가서 싸운 적이 없어요.
이거 소홀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못되면 그냥 큰일 나니까 서울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그 한 대표님이 한국에 태어나신 게 인도나 중국에 태어난 것보다 좋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런 데는 태어날 수 없이 그런 데는 변방이야. 변방입니까? 거기는 고래도 꼬래도 아니고 소울도 아니니까 변방 중에 변방이죠. 이야. 그래서 한반도가 미래에 예. 우리 아시아뿐이 아니라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 나라라니까 소울이. 여기서 영혼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저 로마 저 유대 저쪽에 헬라어로 바람이라는 게 바람을 헬라어로는 이 영혼이라고 그래요. 이야. 바람을 영혼이라고 하는데 그 바람이 인간의 목에 부딪혀 가지고 인간의 몸에 부딪혀서 나오는 게 소리야. 야. 소울이에요.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인간의 몸에 부딪혀서 나와서 귀로 들리는 그게 영혼이라니까. 이야. 그러니까 바람을 이제 헬라어로 영혼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바람이 인간의 목청에 와서 부딪혀 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야. 그게 영혼의 소리야. 영혼이라고. 그래 그걸 서양 사람들은 소울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이건 우리 말이 외국의 모든 걸 잡고 있는 거야. 모든 영혼의 어원이 우리 한반도에서 시작한 게 너무 많아요. 내년 그러니까 22년 3월 9일이 대선 날입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한국을 그 세계 최고로 만들 건지 그런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 붙으면 18세 이상은 전부 1억씩을 출산 장려 정책. 아니 18세 이상은 코로나 긴급 자금 이거를 18세 이상에게 전부 1억씩을 주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뭐 아들 딸이 뭐 18세 이상이 몇 명 있는 집은 한 5억씩 들어오잖아. 한 사람당 1억씩 들어오니까 네네네. 부부 2억에다가 자녀 3명만 있으면 5억이 들어오잖아. 가계 부채가 거의 다 2천조가 해결이 돼요. 그럼 돈을 어디서 벌어야 국가도 벌어야 아니 국가는 국가는 양적 완화. 대안이 2천조 양적 완화 해가지고. 미국은 양적 완화 가능하지만 하나 우리는 돈을 마음대로 못 찍어내는데 어떻게? 아니 안 그래. 어떻게 찍어내? 아니 대통령이 예. 국채를 발행하니까 그거를 돈 찍어내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 아까 대안 돈을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예. 한국은행이 그거를 받아서 돈을 확보하면은 네네. 은행에다 넣어줄 수가 있어. 예. 현금화 가능합니다. 화폐를 뭐 찍어내는 게 아니야. 아하. 양적 완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돈을 국민들에게 놀아주면은 국민들이 일단 그 가계부채가 2천조가 1년에 이자가 한 100조가 나가요. 그걸 안 나가게 하는 거야. 예. 근데 일본은 국가부채가 265%인데 우리는 국가부채가 40%예요. 국가부채가 낮은 대신에 우리는 민간부채, 가계부채가 높아요. 네. 100%니까. 근데 일본은 가계부채는 50%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그것도 무이자야. 근데 우리는 연간 100조를 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정책은 문제가 좀 많죠. 그래서 나는 국민들 가계부채를 먼저 해결한다. 그다음에 국가부채는 100% 일단 늘린다. 그럼 140%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결혼하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 태어난 아이들이 적으니까 국가가 서서히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출산 장려 정책은 여러 가지 내놓으셨습니다. 아니 출산 장려 정책도 옛날에 내놨잖아요. 예. 국민 1인당 지금 현재 1억 주는 거 하고 예. 그다음에 모든 18세 이상 월 150만 원 주는 거. 국민 배당금. 네. 죽을 때까지 주죠. 그걸 주면은 결혼할 수 있는 마음이 잡혀 사람들이. 아하. 부부 300이 나오니까. 네. 지금같이 남자가 뭐 결혼해가 실업자가 돼버리면 큰일이잖아. 애 낳았다가 여자가 이혼도 못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국민 배당금이 결혼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월 150만 원씩 부부 300이 나오면 누구나 생활은 안정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하려면 남편이 돈이 없어도 국민 배당금이 있다 보면 네. 재산을 별로 안 따져 여성들이. 서로 배당금이 나오니까 걱정은 없단 말이야. 그다음 결혼 비용이 또 필요해.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을 무이자로 줘. 1억은 그냥 주고. 그러면 결혼하면 3억이 생겨.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주택 문제가 또 해결되고 결혼 비용이 해결되네. 예. 그다음 세 번째 출산하면 5천만 원 줘. 이게 전부 쓰리 쿠션으로 이 메커니즘이 연결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출산을 해결하려면은 출산 때만 돈을 줘서 되는 게 아니야. 생활비도 안정권에 들어가게 해주고 국민배당금으로 두 부부 300.
네. 그다음에 결혼 비용도 3억. 음. 주택 문제도 해결돼. 이러니까 결혼할 수가 있다. 네네. 그래서 저출산 정책도 네네. 간단한 정책이 아닙니다. 여야는 우리 정부는 금년에도 저출산 예산이 45조야. 이야. 45 국방 예산이 50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45조, 450조를 들여도 결혼 안 해요. 시리즈로 해줘야 돼. 생활비, 국민배당금 네. 150만 원씩 300만 원 나오고, 그다음 주택자금 결혼하면 3억 주고, 애 낳으면 5천만 원 이렇게 시리즈로 하면은 결혼해. 어허. 애 낳아요. 네. 그래서 함부로 출산하면 안 됩니다. 네네. 출산 정책을 하려면 국민배당금을 1차 줘야 돼. 음. 먼저 처음에 빚을 갚아줘야 돼. 1억. 예. 1억을 빚을 갚아주고. 네. 빚이 없어야 결혼했는데 신혼집에 막 돈 받으러 쫓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먼저 1억을 줘서 네. 빚을 다 갚아. 어. 그 다음에 국민배당금을 월 150만 원씩 줘. 그 생활 안정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하면 3억을 줘. 아, 결혼비용이 안 들어가네. 네 번째 애 낳으면 5천만 원 줘. 전부 시리즈로 결혼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어쨌든 허경영 대표님의 후보님의 정책이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을 늘리려고 하면 이제 이민 정책, 미국처럼 아유, 그런 게 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안 아닙니다. 될까요? 지금 가만히 있어도 예. 다민족 국가가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350만, 지방에 가면은 300만 전부 결혼하기 위해서 외국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다민족 아이가 우리 순종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그 다민족 이민 정책을 그 선호하시나 아니면 거부하시나? 아니 그러니까 지방에 가면은 네, 이미. 선호하든 안 하든 네. 학교 초등학교에 다민족 아이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순종 아이들이 왕따를 당해요. 엄마 아빠 중에 하나는 저 뭐 태국 여자 뭐 다 이런 식으로 썩혀 있어가지고 이거 저거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인 애는 얼마 안 돼가지고 셀이 막 그러니까 다민족 막- 이민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죠. 들어왔지만. 가만히 있어도 다민족화가 돼 가고 있다니까. 있으니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없어요. 한국이 그냥 살기 가만히 좋으니까 그나 놔둬도 예, 살기 인구를 안 나니까 야. 외국 여자들이 들어와서 결혼하게 돼서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다니까요. 예. 지금 거의 다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한국이 두 번째로는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동아시아에서 제일 정치 선진 국가입니다.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그냥 자기들 하잖아요. 일본도 그냥 내각 책임제에서 국민이 그 시민이 대통령을 못 뽑습니다. 근데 한국은 민주화 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국민 모두가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가 가장 민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정재님 말씀대로 동아시아의 최고 강한 민주국가가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현재 민주주의 체제로 네. 민주주의 체제로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못 가서 사라지게 돼요. 어허. 예, 그래서 제도를 중산주의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중산주의. 중산주의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을 태어날 때부터 보장받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중산주의. 헌법 1조에 예. 대한민국 국민은 18세부터 매월 150만 원의 국민 배당금을 받아 중산층의 생활을 보장한다. 아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왕이면 상류층으로 다 만들어버려 100%. 안 되죠. 어. 무슨 말이냐면은 중산주의는 중산층을 보장하지 네네. 이게 상류층만 있게 되면은 상류층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 중산층이 있다는 것은 상류층이 있다는 뜻이거든. 네.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볼 때 중산층까지만 되면 네네. 못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뭐 여러 가지 장애인이나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산층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국가가 네. 무조건 헌법에서 중산주의를 보장해 주는 거지. 국가가 전부 상류층을 만들겠다.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알죠? 허 대표님이 지금 최초로 결정된 대선 후보신데 조금 공약을 더 좋은 공약이 있으면 이 기회에 좀 소개해 주시면 그러니까 공약이 제 공약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게 답니다. 그렇습니다. 뭐 33가지인데 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긴급 자금 1억을 대통령이 되면 2달 안에 주겠다. 네. 그는 양적 완화. 대통령이 당선되면 첫 번째 책상에 앉아서 결제하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2,000조를 발행해서 국민 18세 이상 1인당 1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2달 안에 다 줘버려요. 근데 그 대표님의 공약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허경영
그다음 두 번째, 예, 예, 그거는 뭐 그 예, 중요한 게 예, 아닙니다. 예. 그다음에 국민 배당금을 150만원씩 주겠다. 그다음에 결혼하면 3억 주겠다. 애 낳으면 5천만 원 준다. 그다음에 전국 교도소를 90% 줄인다. 전부 벌금제로 대부분 돌린다. 아주 중범자들은 감옥을 가고 웬만한 범죄자들을 벌금으로 다 처리한다. 이래서 국가에서 죄수들을 감옥에 가다 놓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안 하겠다. 모욕시켜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벌금을 내고 몸은 자유롭게 하게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교도소의 비용도 법무부 예산도 연간 2조가 들어가는데 법무부 예산도 많이 줄여야 돼요. 한 1조 정도로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통일부 없어지고 그다음에 여가부가 이제 결혼부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통일부는 취업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부처가 정말 민생 위주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 공약 중에 국회의원은 100명, 무보수, 명예직, 후원금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 자기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만 나와야 돼. 국회의원에서 밥 빌어 먹었다, 그 절대 나오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국민이 원치를 않아. 이제 알겠죠? 그다음에 지자재 그대로 2대 월급 없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해. 단체장 선거 없어집니다. 그게 선거 한 번 하는데 1조 들어가요. 국가 예산이. 그거 안 하겠다. 그러면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 지자체 선거해 하는 사람만 나와라. 뭐 국가에서 뭐 대해주고 정당들도 500억씩을 대주거든 지금. 선거 때마다 여야 후보에 500억을 줘요 정당에. 그것도 없어요. 정당 지원금 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야. 전 세계에서. 이거 없애겠다. 그다음에 그건 정치 이제 혁명이고 이렇게 해서 33가지가 있는데 뭐 양이 많아요. 뭐 그러나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수능 시험을 폐지하겠다. 한 과목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의고사를 자기 원하는 거 하나만 봐요. 하나만 봐가지고 6년간 모의고사 본 점수가 합계가 수능 점수야. 무슨 이해가죠? 아니 수능 시험 날 여자가 배가 아파서 그 생리하는 여고생이 시험을 망쳐버려. 수능 시험을. 그럼 그거 얼마나 피해입니까? 6년간 공부한 게 다 날라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징병제는 없어지고 모병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논산훈련소에 여자와 남자가 똑같이 한 달간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도 예외가 없어요. 그다음에 중환자든 어떤 병에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도 가서 훈련은 다 받아요. 일단 훈련을 일단 받습니다. 훈련을 받아서 무기, 수리탄, 투척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총을 쏘는 건 배워. 이래 전시에 자기 남편이 뭐 죽었다 하나 일단 급할 때는 총이라도 들고 여자가 쏠 수 있어야 돼. 이 가족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여성들도 이스라엘처럼 한 달간은 훈련 받는다. 남자도 훈련 받는다. 그게 군대 생활 다 해요. 그럼 바로 제대하면서 군대 생활을 모병제들을 뽑아서 하겠다. 그러면 좀 시간이 없어서 현실 문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안상수 국민의힘 그 대선 예비 후보신데 인천시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분과 2차례 회동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박수를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 회동을 제안하시고 또 2번 걸쳐서 하셨는데 뭐 주로 나누신 얘기나 뭐 만나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세계에서 6번째 가는 인천대교, 인천대교를 직접 기획하고 그 짧은 2번의 임기 기간에 그 1조 5천억이라는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를 받아서 시 예산은 안 들어가고 다리를 건설했다. 그래 인천 시민들이나 경기도 사람들이 영종도 공항을 그 세계 최고 공항입니다. 그 공항을 가는데 세계 최고의 다리가 옆에 있는 거예요. 신속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2시간 걸려서 가야 되는데 그거 그냥 한 20분 만에 그냥 영종도 섬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비행장으로. 그래서 국가의 기여한도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 하나의 지자체 단체장이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엄청나게 자기가 일을 알아서 다 그만큼 하고 또 맨하탄은 너무 지저분한데 맨하탄과 비슷한 사이즈에 1600만 평 그 송도를 개발해가지고 바다 위에서 토지를 만들어내가지고 거기다가 세계
쓰레기를 버리면 자동으로 땅속으로 흡입돼서 정리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맨하탄을 만들었는데 그 유토피아 도시죠. 네네. 전선줄이 하나도 없어. 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다 호수를 또 만들고 청정 도시를 만들었어. 청정.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야말로 에코 도시지. 아주 참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서 그분의 그 상상력은 대단해요. 그래서 두번 회동하시니까 그 양반이 또 네, 평사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기업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나와서 기업에 들어가서 말단 사원에서 사장까지. 이야. 그것도 몇십 년. 네네. 그리고 한 몇십 년 거기 해서 기업 경영의 노하우를 배웠잖아. 네네네. 그러면서 또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신한국당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이야. 27년간 그 당에서 국회의원 세 번인가 하고 시장 두 번 하고 그렇게 했으니까 네네. 그 한 30년 반평생은 또 정치인으로 네네네. 또 행정가로 뭐 두루두루 경험을 했잖아. 그분이 만나 보니까 만나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앞으로 네. 꼭 그런 두루두루 경험을 한 또 그렇게 도전적인 뭐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지 않겠냐. 상당히 감동을 받았죠. 그러셨군요. 그것도 또 회동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직 대통령이신 이명박 전 대통령님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깜빵에 계십니다. 그분을 꺼내려면 대통령이 사명권밖에 없습니다. 뭐 아니면 돌아가셔서 나오든지 어떤 입장이십니까? 좀 저는 이제 대통령을 헌법을 바꿔서 네. 전직 대통령은 살아 임기 동안에도 다 형사소출을 안 받지만 물러나서도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걸 명시할 거예요, 헌법에.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 통치 행위를 법으로 따지자면 복잡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뭐 저 옛날에 뭐 박 대통령이 뭐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북한을 만나는 것도 엄격히 민간 같으면 그건 간첩행위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통치 행위로 들어갈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에 돈을 퍼줬다 뭐 어쨌다 샀는데 대통령 통치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안기부 자금을 대통령이 썼다. 그게 뭐 법에 걸린다는데 그 대통령이 통치 행위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분 좀 나오면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는 민족은 망해요. 그 무조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내가 대통령 되는 그 다음 날 사면이죠. 사면 복권. 사면 복권 해드리고 현 대통령이나 무슨 대통령을 잡아넣는 일은 두 번 다시 못하도록.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 대통령은 판사가 재판하지 말고 역사가 심판하도록. 국민이 알아서 존경하고 안 하고 그걸로 끝나야지 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한다. 이런 나라는 이게 망하는 나라예요. 자기 아버지가 엿장사를 하든 자기 아버지가 주정뱅이든 자식은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어요. 군사부 일체이기 때문에. 나라 저야 뭐 어려서부터.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평양역과 서울역의 기차가 자유왕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이 뭐 통일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뭐 교류와 인적 자본의 교류는 가능할 것 같아요. 상대 여권을 가지고 간다든지. 근데 그거는 너무나 그 이상적인 건데 우리 남북한은 말이죠. 아시아 통일이나 세계 통일이 되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가까워져 가지고는 위험합니다. 적화되기 뭐 십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국의 용병을 데려다가 쓰는 나라예요. 해외 미군이라는 사람들을 돈을 주고 데려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잖아. 거기에 의존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살아 있는 거예요. 조선비를 많이 주죠. 그 돈을 주고 데려다 용병을 쓰는 국가란 말이에요. 미군은 지금 우리한테 용병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기들이 마음에 들어서 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야. 자기들의 그 군대 비용을 지불하면 자기들이 있고 지불 안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는 아프가니스탄과 월남은 미군들한테 용병료를 주질 않아.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들어가 있던 나라니까 일방적으로 철수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기들의 군사비를 우리가 지불하니까 주한미군 주둔비를 주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있는 거는 용병이라서 네네네. 미군들을 우리 안보는 사실은 용병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하고 함부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가까워지거나 어떤 뭐 고려 연방이라든지 이런 걸 잘못해버리면 이 용병을 쓸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연합군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가야 돼. 그럴 때는 이게 예멘처럼 공산화가 된다. 월남처럼. 그래서 우리는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민간 교류는 활발하게 남북에 해도 돼요. 그래서 북한이 나중에 경제가 지금 우리가 40대 1인데 나중에 3대 1 정도 될 수 있게 뭐 그 정도 된다면 서로 남북이 기차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교류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나치게 철도를 연결하고 뭐 지나치게 뭐 북한과 심한 그런 걸 하다가는 한반도는 없어진다고 봐야죠. 예, 뭐 그건 뭐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안보를 간단하게 볼 수 없는 게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안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무슨 단순한 사람들한테 맡겨놨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이 저 NL이나 PD나 뭐 우리 저도 NL이나 PD 뭐 주체 사상 뭐 운동권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환상적인 시대는 북한에서 못 보여줬죠. 그 나라 경제가 우리보다 40대 1위로 쳐졌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도 환상적으로 뭐 PD니 NL이니 삼으면 되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자유로이 활동도 못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소상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으로 이분들에게 좀 희망을 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2개월 이내에 모든 18세 이상 1억을 주니까 소상공인들이 하루에 뭐 하루아침에 몇 억은 들어오잖아. 굉장한 겁니다. 또 월 15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권리금 날린 거, 보증금 날린 거, 집세 날린 거, 인건비 장사도 안 되네. 종업원 인건비 준 거 날린 거 다 보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소상공인들은 3월 9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3월 9일을 기다리면은 앞으로 희망이 있을 겁니다. 예.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 준다는 사람한테로 뭐 지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렵다. 뭐 그럴 필요가 있나요? 네, 오늘 허경영 누구도 어떤 정치인도 화끈하게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 지금 돈은 한 3억 손해 봤는데 준다는 게 200만 원. 그거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이자도 안 돼요. 이자도 안 돼. 나는 그런 짓 안 합니다. 화끈하게 박정희 대통령처럼 딱 그냥 사채 동결 끝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국민의 가계부채 2,000조 그냥 해결해 버려요.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은 그 서울 근교에서 가장 공기가 맑은 하늘공에서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추석 좋은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